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의혹 제보,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짊어지고 가겠다면서 국민들께 사과했습니다. 안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의 의미 그리고 향후 정국에 대해서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죠. 최명길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제보 조작 사건 관련해서 16일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최 의원께서는 어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 동료 의원들이 듣는 거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지만 어떻게 국민들께서 받아들여 주셨는지가 저희들도 사실 궁금한 부분인데, 네. 나름 상당히 고민해서 말을 한 것 같고요. 책임을 충분히 통과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굉장히 고심하는 시간을 16일간 보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표현을 묘하게 아주 다 마음에 있는 걸 드러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정말 깊이 고민했다 이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걸 네. 이제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저희들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어휘 선택에 상당히 고민을 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네.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 이거 구체적으로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일단 정계 은퇴는 아닌 거죠, 지금? 글쎄, 그 정계 은퇴냐라고 하는 그 기자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네. 당을 위해서 정말 깊은 고민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 네. 짧은 한마디였는데 네. 그 말 속에 그 사람 생각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국민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자숙의 시간을 갖고 그래도 국민들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떠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는 더 이상의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네. 이 정치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자신에게 있고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민주당 쪽에 한 의원은 안 전 대표가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게 명확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책임을 진다는 수사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행동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쉽게 말하면 복잡하게 설명하지만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의 핵심은 정계를 떠날 거냐 떠나지 않을 거냐를 지금 입장을 밝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네. 저는 지금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 잔인한 요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유심히 들어야 될 것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망과 분노는 저 안철수에게 쏟아내시고 힘겹게 만든 다당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그 말은 사실은 이 말 속에는 다시 도전을 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 하는 문제는 이제 그 고민의 범위를 떠났다. 제가 지난 5년의 그 정치 과정을 돌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말 중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이 정치를 해온 어떤 의미를 다당제를 만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다당제가 유지되는 것에 자기 정치의 가치를 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의 욕심 같은 건 없다. 이제는 이룰 것을 이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요한 시사를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네. 많은 의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장 또 중요한 또 하나의 측면이 이 정도로 파문이 진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또한 앞서 최 의원께서도 이야기하신 대로 국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받아들일지 하는 부분인데 일각에서 실기했다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정도로 파문이 좀 진화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추가로 어떤 후속 조치가 또 필요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파문의 그 진화되느냐 여부는 이제 워낙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그 사안에 대한 당의 검증이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질타를 하고 분노하는 건 뭐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검찰이 막바지 수사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유미 씨의 구속 만기일이 다음 주 뭐 수요일이니까요. 다음 주 네. 초에는 이제 뭐 이른바 기소를 하고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이고 그 수사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수습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저희들도 지금 뭐 조작 행위를 그 이유미 씨가 했으며 그거를 이준서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모아져 있는 상황이고 네.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뭐 20일 가까이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건 실제 그렇지 않으니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은 떳떳하다고 밝힌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져야 될지 앞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저희들은 뭐 충분히 책임질 각오로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 영장 발부 예상하셨습니까? 발부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는데요. 예상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저희들이 어찌 보면은 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은 법원이 검찰 쪽에서 그 제기한 도주를 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받아들인 부분은 좀 의외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법원이 판단은 존중하는 거죠. 네. 지금 검찰은 제보에 대해서 검증 책임 또한 국민의당에게 있다. 그러면서 김성우 전 의원, 김인원 공명추진이 부단장, 그리고 나아가 이용주 의원까지 지금 수사를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글쎄요. 하여튼 소환 4차례의 그 소환 조사와 이유미 씨의 구속과 뭐 재질 신문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재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수사 기술적으로 그분들을 다시 부르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것이 그분들의 어떤 혐의를 뭐 특정했다든지 그런 걸 전제로 하는 건 저희들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네. 그 확인을 통해서 법적 이 정치적 책임은 물론 뭐 저희들한테 있는 거지만 법적 책임이 어디에 있는 건지 마지막 그 확인을 위해서 부르는 거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국민의당에서는 일단 이번 사안이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당에서 알아본 결과 검찰은 이미 이유미 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고 당에서 조사한 내용과 차이가 없었는데 이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금 영장 발부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최 의원께서도 이 주장에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당의 그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좀 말씀드리지는 아니고요. 네. 이제 그 여당의 대표께서 이제 판사 출신이시고 20년 넘게 정치를 하신 분이시니까 법조인이시죠. 네. 그런데 박주선 최고위원도 아시겠지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네. 출신이시고 네. 유명한 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이 사건 초기부터 사안의 그 위중함을 알고 이유미 씨가 검찰에 출두하기 이전에 네. 직접 나가서 국민께 사죄를 드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한 거잖아요. 네. 그 이후 상황은 본인이 수사를 오래 해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이에 관련된 이유미 씨의 당에 대한 어떤 조사랄까 출두하기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조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정보 내지 느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분이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자기의 판단을 얘기한 것이고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여당 대표가 미필적 부위 부분을 수사를 하라. 이 부분은 당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정적인 말을 자꾸 하니까 그거에 네. 대응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를 했을 걸로 혹시 뭐 짐작하거나 또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저희들은 이제 같이 정치를 하니까 여당 안에서 의원들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자꾸 말하고 하는 것들 이제 사적 공적 채널을 긋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당 의원들은 이 사건의 본질이 어쨌든 국민의당의 정치적 책임은 무한정으로 있지만 네. 이 법적으로는 그 선거를 나흘 앞둔 상황에서 어떤 열성 당원이 그냥 갑자기 들고 온 제보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한 채 발표한 이 검증 실패의 대사고다 이렇게 이해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당 의원들 상당수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당의 대표께서 이 사안이 법적으로 마무리돼갈 시점에서 계속해서 이거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적절한 건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네. 상당한 여당의 의원들이나 다른 타 야당의 의원들도 이 사건의 이 성격을 이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 문제가 되고 이제 정치적인 매듭 그리고 국민의당이 내부 책임을 어떻게 지고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해 나가야 될 시점에 왜 자꾸 수사는 계속돼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네. 그리고 실제로 저런 말들이 수사를 직접 담당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게 결론을 내고 가더라도 마치 여당 대표가 말한 걸 따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 네. 수사 당사자들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말 자체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얘기가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과나 사퇴가 없이는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 이게 당론이죠?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금 그러면 사퇴나 사과 없으면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는 건가요? 저희들은 여러 번의 의원총회를 거쳐서 그렇게 입장을 결정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원식 여당 원내대표가 이 각 당의 타진주인 것 같은데 송영무 조대엽 두 장관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의 낙마를 명분으로 야당이 국회에 좀 복귀하는 거 어떠냐 이런 그런 협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정치가 어젯밤에도 진행됐고 이렇게 계속 이런저런 말들이 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그 둘 중에 한 분을 희생함으로써 국회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건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 중에서도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 마치 국민의당이 굉장히 협조할 수 없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니까 바로 나타난 현상이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유한국당 쪽하고 그런 문제를 접촉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보면서 국민의당도 더욱더 지난 그 정부 구성 과정에서 총리 인준청문 문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때 열심히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가면서 중재 노력을 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했던 것들이 그리 민주당과 정부 쪽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아온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자성하게 된 겁니다. 국민의당의 협조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이들이 협조를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자유한국당과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원치 않고 이건 마땅하지 않다라고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된 분들에 대해서 그중에서 하나만 낙마시킬 테니까 정치적으로 타결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도 옳은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 해결 방안을 자유한국당과 다른 야당과의 협조를 통해서 국민의당을 좀 고립시키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시도는 더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상황이 어떻게 보면 계속 좀 더 꼬여져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최명길 의원이었습니다.